7대 종교가 참여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어 기후위기 극복을 비롯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이른바 2차 가해에 종교계가 함께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불교 전통 명절인 절기상 동지입니다. 동지를 하루 앞두고 서울 봉은사는 만개 오메기 떡도 나누며 새해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11주년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천태종 총본산 단양 부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중앙승가대 송강숙 교수를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손 학회장은 임기 동안 순례 명상을 집중 조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5주년 행사를 열어 기후위기 극복을 비롯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종지협은 새해에는 국민이 원하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응답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연대하고 화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유령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7대 종단 대표들이 함께 열었던 추모식부터 이웃 종교에게 내 종교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실천한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까지 사회적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종교 간 연대 강화에 앞장서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선 지난 2004년부터 18년간 종지협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화합에 힘써온 김희중 종지협 공동대표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다양한 음정과 고조가 다른 음들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다양한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또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대부터 12대까지 세 차례 공동대표 의장을 역임한 자승 스님과 14대, 15대 공동대표 의장 원행 스님에게 수여된 공로패는 각각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대우 스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공로패 수여식에 앞서 이웃종교 성지순례 등 종지협의 25주년 발자취가 담긴 특별 영상 상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지협 대표들은 다가올 새해에도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존중 사회 정착, 종교를 통한 평화 정착과 같은 사회 현안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대연 문체부 종무실장 등 국회와 정부 관련 인사들도 함께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 존중 사회로 가는 평화 공동체로 나가는 과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글로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함께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지협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은 커져가는 사회 갈등 속 종교계의 연대와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강조하며 안팎의 과제를 되새기며 공생에 정진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 사회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계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 사회적 교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지협은 2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자료집을 올해 안에 각 종단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 기념식에서 언급된 세 가지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 사항들을 내년 상반기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이른바 2차 가해, 종교계가 함께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4대 종교는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 혐오와 비하 모욕, 그리고 유가족을 향한 저열한 언어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2차 가해,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정부는 유가족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대한 한국 개신교계의 공격적 선교 방식에 대응해 한국 불교계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어제 조계종 사회부가 주최한 해외 불교 세미나에서 베트남 불교에 관해 발제를 하며 한국 불교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강사는 한국 선교사가 베트남 현지 학교에 교사로 취업을 한 뒤 선교 활동을 하다 경고 조치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하며 로터스월드와 위드아시아, 더프라미스, 지구촌 공생회, 한국 JTS 등 불교계 국제고 협력단체 인도주의적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인 사회부장 범종스님과 위원인 국제전법단장 정범스님, 포교부장 선업스님, 파주 베트남 사찰 주지 강여효 스님 등이 참석해 양국 불교계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베트남에 이어 태국 등을 상대로 해외 불교 세미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길다는 절기상 동지로 불교 전통 명절이기도 한데요. 전국 사찰에서 손수 만든 팥죽으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동지를 맞아 서울 봉은사는 만개 오메기 떡도 나누며 새해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서히 내려앉은 서울 봉은사 경내 달해헌. 주지 원명 스님이 제주 고유의 전통 음식 오메기 떡을 맛봅니다. 오메기 떡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애완견 천수가 웃음을 안겨줍니다. 못 먹어. 불교 명절 동지를 하루 앞두고 제주도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영보 회장이 봉은사의 제주 오메기 떡 10,000개를 보시했습니다. 좁쌀가루로 정성스레 만든 오메기 떡 10,000개는 800만 원 상당. 이 떡은 동짓날 봉은사 6,500명분의 팥죽과 함께 신도와 이웃들에게 나눠집니다. 동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눔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팥죽도 나눠서 하고 그래서 우리 오메기 떡을 동짓날을 기해서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동지는 오히려 더 따뜻한 동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 회장은 전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과의 인연으로 봉은사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평소 청소년 포교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김 회장은 제주 청소년 교화연합회 활동에 매진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매출에 지장이 있다고 어떻게 머리를 좀 써주시길래 그야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그럼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리타를 실천하는 게 남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게. 이게 자비행이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 이웃을 생각하는 뜻이 담겨 마음은 더 밝고 따뜻한 동짓날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또 내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또 사라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전통 사찰 강남 봉은사는 팥죽을 쓰고 오메기 떡을 나눠 먹으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회항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사찰 음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리사 40명이 새로 배출됐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1회 사찰 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사업단은 사찰 음식 전문 교육기관인 향적세계에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해 총 69명이 응시한 가운데 최종 4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 원명 스님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환경을 지키고 조금의 낭비도 없는 바루공양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14년 최초로 사찰 음식 전문 자격시험 도입 이후 올해까지 모두 425명의 전문조리사를 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신 111주년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대조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묘법연화의 복덕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1주년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의 헌양헌화로 시작된 법회는 종회의장 세운 스님의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과 총무원장 무원 스님의 봉축사, 내빈 축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5,000여 전국 천태불자들은 자리를 함께해 종단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의 거룩한 위덕을 기리고 유운을 받들었습니다. 오늘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1주년을 찬탄하는 아름다운 법석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나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빛으로 내려오신 이 소중한 인연으로 개인과 종단 그리고 국가와 인류가 모두 묘법연화의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는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5세에 입산 득도의 중생구제 원력으로 수행 정진 중 단양 소백산 연화성지에서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한 뒤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법요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1주년을 기리는 봉축법회가 오탁의 시대에 정토의 서광을 비추는 거룩한 인연으로 회양하기를 바라며 천태종의 발전과 동참하신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영한 충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문근 단양군수,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의 깊은 가르침을 받들어 나라의 새 도약을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조사전에 적힌 국태 민안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조사님의 깊은 가르침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불교는 늘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 천태종 사찰 250만 종도들은 어제 하루 사람이 곧 부처인 세상을 실현하라는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옥조창생 구제 중생을 서원했습니다. 한편 법요식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 청사 2층에서는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가
5천만 원 규모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물품을 대한적십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우 사무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천태종 인천 황용사가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지역민들과 음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황용사는 인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통일 기원, 지역 주민을 위한 황용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황용사 합창단과 표전 국악밴드 무대 등으로 진행됐고, 특히 불자 가수 은가은 씨가 티키타카 등 5곡을 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음악회에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불교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중앙승가대 송강숙 교수를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하며 세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손 학회장은 임기 동안 순례 명상을 집중 조명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순례길이 조성되길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내년부터 2년 동안 모두 4차례 순례 명상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섭니다. 손강숙 신임 학회장은 이필원 전 학회장과 함께 최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임기 동안 펼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전했습니다. 순례의 정의라든지 또 순례 프로그램 개발, 또 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어떤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 그런 양적 질적 연구를 꾸준히 2년 동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B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손 회장은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순례 명상이야말로 우리의 명상이자 무념의 경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비를 맞으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건 저게 무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의 명상은 순례 명상일 수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인터뷰를 해서. 그러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장기간의 상월결사 인도 성지 순례의 원만 회항을 학자가 아니라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했습니다. 특히 손 학회장은 앞으로 순례 명상이 경주남산 열왕곡 마애부처님 주변 등으로 확대돼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순례 명상길이 조성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몸을 챙기시면서 순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처님의 그런 가피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에도 멋진 순례길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점차 임박해지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신임 학회장의 새로운 도전에 기대와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내 4대 관음기도 성지이자 일출명소인 전남 여수 향일암과 주변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향일암의 거북 모양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 자연암석 해탈문 등이 특별하고 기암절벽 사이에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경관이 빼어나다며 명승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가 명승으로서의 향일암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를 향하는 암자란 뜻의 향일암은 신라 원효대사가 원통함이란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곳으로 새해 일출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2022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꾸준히 학교를 후원해온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와이즈 캠퍼스 기부자 스님 동문, 기업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경 와이즈 캠퍼스 총장은 입장하는 기부자를 일일이 맞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기부자들은 소개 시간을 통해 교육인재 불사에 힘을 보태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지역을 사랑하는 기부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가 따뜻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소임을 하면서 받은 그 모든 기부금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교 인재 양성과 그리고 와이즈 캠퍼스의 발전만을 위해서 내놓은 청정한 보시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부자 여러분 모든 분들은 우리들의 도반이자 우리의 스승이자 불보살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지역사찰과 연대해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창원 성주사 마하연에서 열린 제3차 장학증서 수여식에선 지역 내 대학생 2명, 고등학생 8명 등에게 총 44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경남 포교사단 포교사들은 장학기금 마련 등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모금하는 무소유 실천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기금은 무소유 실천운동본부와 창원 성주사, 마산 정법사, 창원 진불선언에서 마련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친구들, 또 주변 이웃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불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 경북 동문회가 대구 보림사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며 회원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림사 주지 서정스님과 육군 54단 10년사 법사 달원 스님을 비롯해 김용기 명예회장, 박종출 회장, 삼법인 은장권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또 보림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림에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하며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는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매달 군법당 법회를 지원하고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사단법인 삼법인을 설립해 대학 불교 학생의 지원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